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분석이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기사를 가지고 흥미로운 분석 한번 해봅니다. 자, 6탄 민계와 현금 공세, 중국의 친중 인사 포섭 방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영국이 화웨이 도입 결정을 했고요. 또 캐나다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만류에 나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인데, 지금 영국과 캐나다가 지금 갑자기 그동안 사실은 화웨이 관련한 이 5G 제품 절대로 안 쓰겠다라는 논조였던 것 같았는데, 느닷없이 이제 쓰겠다. 일부 제품 쓰겠다 이제 이렇게 나와서 지금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즉시 미국에 가서 영국 이동통신망에 화웨이 장비가 투입된 것은 실제적인 위협을 형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면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행위에 악용될 수 있으며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와는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아주 이 세계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문제인 것이, 영국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파이브 아이즈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 파이브 아이즈 중에서 영국, 캐나다가 화웨이의 5G 장비를 일부 쓰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고, 미국은 그러면은 정보 공유를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화웨이 장비를 믿지 못한다. 그 화웨이 자체가 중국의 스파이다 이겁니다. 지금 화웨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미국이 애플 키우려고 화웨이를 저렇게 핍박하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미 정부에서 봤을 때 화웨이는 스파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이브 아이즈가 깨질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이 화웨이에 민감한 이유가 바로 이 화웨이가 화려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과 중에서 작년에 했던 전과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메이트북, 화웨이의 그 노트북 그 브랜드 이름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쓰고 있는 이 LG 같은 경우 그램이라고 하는 노트북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백도어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이게 이제 작년 19년 4월인데 여기에서 백도어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17년에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프로그램과 유사한 악성 해킹 툴을 넣어가지고 대규모로 여기에서 정보를 빼갔습니다. 왜냐, 이제 우리 노트북 같은 거 사용하면 업그레이드 해라 이제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규모로 정보를 빼갔고, 여기에는 금융정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공인인증서 같은 그런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모조리 빼갔던 그런 사건이, 이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파키스탄하고 또 얼마나 친합니까? 그런데 파키스탄에다가 또 이렇게 그런 스파이 짓을 했네요. 파키스탄의 치안 시스템에 백도어를 심었습니다. 작년 4월인데요. 화웨이가 구축한 파키스탄 치안용 감시체계에 비인가 비밀 데이터 송신 칩 그리고 비밀 백도어 프로그램이 삽입된 것을 파키스탄 보안당국이 확인했고, 데이터 수신처는 그 IP는 중국으로 확인된 겁니다. 백도어 프로그램 아시죠? 뒷문. 예를 들어서 이 노트북에 담겨있는 정보는 이 화면이 앞문 아니겠습니까? 화면을 통해서만 저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뭔가 이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가 뒷문을 통해서 어딘가로 가는 것이죠. 그 IP가 중국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백도어 프로그램입니다. 백도어 뒷문입니다. 또 폴란드 오렌지 폴스가 백도어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작년 1월이에요. 폴란드 최대 이동통신사의 메인 서버, 여기에 이제 주요 통신 장비에 사용된 화웨이 부품에서 역시 백도어 프로그램 그리고 스파이 칩이 발견됐고, 현지 화웨이 임직원 등이 현재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호주 정부망 해킹을 했는데, 화웨이가 구축한 호주 정부 전산망에 화웨이 직원 그리고 중국의 정보요원이 접속해서 정보 절취를 시도한 사건, 이렇게 해서 굵직한 사건만 작년에도 이 정도 있었는데, 자, 그럼 화웨이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냐? 일단 화웨이 설립 자체가 그 인민해방군 출신이 이제 설립을 해서 뭔가 좀 수상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의 법 때문이에요. 스파이 행위를 법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국민들에게 중국 정보당국의 이 어떤 스파이 행위를, 간첩 행위를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그런 법조항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같으면 국정원이 우리에게
지금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협조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 불법이잖아, 난 거부하겠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예요. 그런데 중국에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일단 국가정보법 7조를 보면요, 모든 조직과 공민은 법에 따라 국가정보 업무를 지지, 협조, 호응해야 하고 국가정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국가는 국가정보 업무에 지지, 협조, 호응하는 개인과 조직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조직 그리고 국민은 국가정보 업무를 지지하고 협조하고 호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국가정보법 제14조에는 국가정보업무기구는 법에 따라 정보 업무를 전개하고 관련 기관, 조직,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 협력, 호응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국정원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도. 그러면 우리는 안 들어주면 되죠. 요거는 뭐 하든지 말든지 자기 사정인데 우리는 안 들어주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이 법입니다. 반간첩법 실시세칙 22조. 국가안전기관이 법으로 반간첩 공작 임무를 수행할 때 모든 공민과 조직은 법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에 고의적으로 반간첩 공작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간주하여 30조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불법적인 지원, 협력, 호응 제공을 국가정보기관이 국민들에게 또는 조직에게, 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걸 안 들어주면 반간첩 공작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 중국 기업, 중국 조직은 이런 업무에 협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스파이 행위 이런 거 확인하고도 화웨이 장비 도입을 허용하는 이유 도대체 왜냐? 이게 친중 인사로 판단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단 그 유럽의 주요 국가들 지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국 지금 그 미국하고 문제가 되고 있죠. 친중 성향입니다.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1대1로에 열광한다라고 자기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기자 출신인데 언론인 시절부터 친중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사 퇴직은 그 현재 언론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로 치면 조작 기사, 우리 이름 대면 아는 사람들, 기자들 중에서 조작 기사 전문적으로 많이 쓴 사람들 있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언론사에서 퇴출된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인기가 좋아가지고 총리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1대1로 열광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여기는 정말 문제인데 2017년에 마크롱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마오주의자다라고 했어요. 마오주의. 누굽니까? 모택동주의자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면서 2019년 작년 한 해만 해도 그 중국에게 여러 가지 몇 번을 그 시진핑 주석을 몇 번 만나면서 1년만 해도 55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프랑스제 물건을 팔았어요. 자신의 외교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마오주의자라고 하면서 중국을 그냥 이렇게 해줄 정도로 지금 성과를 또 올리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1대1로에 협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독일 메르켈 총리, 여기는 친중 성향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난민 문제라든지 막 해가지고 지금 사실 지금 유럽이 굉장히 힘들어진 어떤 그런 정책을 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도 역시 재임 중에 중국에 11번이나 갔습니다. 재임을 좀 길게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11번이나 갔습니다. 그리고 1대1로에 협력하고 있는데, 지금 그 독일의 최대 항구죠. 함부르크. 그 함부르크 항의 중국 자본을 들여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 제일 황당한 게 여기 이태리입니다. 여기도 역시 친중 성향의 총리인데 1대1로의 중심이다.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대1로의 중심이다. 그러면서 제노바를 비롯해서 대형 항구 4개를 지금 중국에게 개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방을 하냐? 중국의 국영기업과 합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중국의 국영기업에게 그 항구의 운영권을 떼줍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군함도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태리가 어떤 데입니까? 지중해의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나토가, 이태리도 나토에 포함되어 있죠. 나토가 이거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중국이 적인데 중국 군함이 우리 나토 항구에 들어온 게 맞냐? 라고 하니까
이 총리가 뭐라고 하냐? 나토와 1대1로는 병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스스로의 자의적인 해석이죠. 마치 미국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북한 지원은 이런 것과 병립할 수 있다. 그것과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뭐 좀 비슷해요. 아무튼 그냥 자기가 그냥 해석해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1대1로 하고 우리 나토하고 병립할 수 있어. 아니 남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인데 자 문제는 제가 왜 이렇게 사설이 길었냐. 서구 지도자들을 이해할 수 없는 정책 결정에 의혹을 제기한 중국 전문가였어요. 크리스토퍼 볼딩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현재는 베트남의 폴브라이트 대학의 경영학 부교수로 재임 중이고 그전에는 캠브리지 대의 초빙 교수였고 그전에는 베이징대, 중국의 베이징대 HSBC 대학원의 부교수였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을 친중 지도자들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저 사람들 왜 저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왜냐? 로비를 받았거든. 어떤 로비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국에서 10년 지냈어요. 그 HSBC 대학원 베이징대죠. 자, 10년 직접 당해본 경험자의 충격적인 증언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 베이징대 HSBC 대학원 해고 통보 후 12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당국자들에게 포섭 공작을 당했다. 이들은 나에게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돈도 벌고 명성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관영 매체에 출연해서 미국에서 온 전문가로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면 당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라고 제안했지만 나는 거부했다. 중국 정부가 주관한 회의에 참석한 나는 참가비가 온라인으로 송금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뜻밖에도 상당한 미인이 그날 밤 돈 봉투를 들고 호텔로 찾아왔고 다른 것을 원하느냐 라며 유혹했다. 나는 미인 게임을 직감하고 그녀를 돌려보냈지만 출국을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까지 다른 미녀들이 여러 차례 접근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지금 저 베이징대 근무했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그 중국 당국자들이 아니 우리한테 협조하고 우리 좀 좋다고 해주고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하고 시진핑 훌륭하다고 하고 하면은 당신 돈도 벌고 우리가 돈도 많이 주고 할 텐데 왜 그거 안 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세미나 가면 당연히 뭐 저 같은 경우도 세미나 가면은 그 세미나 참석료를 주지 않습니까? 이른바 거마비라는 걸 주죠. 그런데 당연히 뭐 그 온라인으로 입금을 해주죠. 요새 뭐 전부 온라인 입금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도 온라인 입금인 줄 알았는데 그날 밤 호텔로 아주 정말 대단한 미녀가 찾아와서 돈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 돈만 주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뭐 원하는 거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육탄 공세를 펼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겁이 나서 거부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날 공항에 갈 때까지 계속 우연을 가장한 미녀들이 계속 접근을 하더라는 겁니다. 뭐 이 인물 뭐 대단히 뭐 미녀들이 막 접근할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스스로 그랬어요. 내가 대단히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히 석학도 아닌데 나에게 지금 이런다. 그러면은 다른 진짜 유명한 사람들은 얼마나 받았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일하는 지인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나보다 더 높은 접대를 받은 사례도 많다. 미국 싱크탱크와 아이비리그 명문대 박사들이 중국 관영 언론에 출연하고 집필 활동에 바쁘게 지내는 배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고 있다. 돈과 미녀에 넘어가서 중국 공산당을 옹호하는 주장을 펼치는 자들은 모두 위선자다. 언론에서 중국을 예찬하는 해외 전문가들을 본다면 반드시 그를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 라고 자신의 트위터에서 폭로했어요. 이게 2018년 12월 2일자인데 제가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너무 재밌구나 해서 또 지금 화웨이 문제 막 이런 게 겹쳐서 왜 자꾸 분명히 이 파이브 아이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레짐인데 아니 이걸 거부하고 지금 미국하고 좀 등지려고 왜 저럴까? 혹시 이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인간 이꼴 도구, 중국 공산당의 충격적인 민계입니다. 이제 아주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 민계로 엮어내려고 했던 또 그런 공작들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2008년도인데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 수행원에 대한 그 기밀 서류 절취 사건이 있어요.
중국을 국빈 방문한 고든 브라운 총리의 고위 보좌관이 상하이에서 중국 여성의 민계에 넘어가 잠자리를 갖고 업무용 블랙베리 폰을 절취당한 사건인데, 자, 이제 당시 영국 총리가 고든 브라운이었어요. 브라운 총리가 이제 방중단을 이끌고 갔고, 거기에 경제 담당 보좌관, 이제 아주 고위 경제 담당 보좌관, 우리가 지금 뭐 청와대 경제수석 좀 되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수행을 해서 갔고, 베이징에서 이제 그런 정상회담 같은 걸 마치고 상하이에 간 겁니다. 상하이에서 이제 또 행사를 하는데, 그날 밤에 이제 뭐 술 엄청 먹고 갔는데 호텔로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떡실신이 되도록 어떤 잠자리를 갖고, 그 다음날 뒤늦게 일어나 보니까 자신의 업무용 폰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로 치면 청와대 폰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상당한 정보가 들어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징계를 받은 사건이고, 자, 망명 민주화 인사 위장 결혼 사건이 2011년 미국에서 있었는데, 중국의 이제 천안문 사건이 있죠. 거기에 활동했던 민주화 인사인데,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복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간 겁니다.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망명을 하고는 이제 미국의 모건 스탠리에서 근무를 하는데, 류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메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접근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중국 출신이고, 중국 출신의 여자가 자기에게 이메일로 접근하고 하니까 뭐 또 사진도 보고 하니까 뭐 괜찮고 해서 계속 이제 답을 마치 펜팔처럼 주고받은 것이죠.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뭔가 마음이 좀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실제로 이제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 여자가 처음 만난 지 3시간 만에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이 류강이, 아니 이게 미국 스타일인가? 나는 지금 미국에 산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데 이 여자는 미국에 산 지 오래돼서 이게 미국 스타일인가 보다 해가지고 얼떨결에 또 너무 예쁘고 하니까 이제 같이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 친구들하고 어디 이제 놀러 갑니다. 한 번은 사격장에 갔는데, 권총 사격장. 뭐 친구들은 뭐 자기는 뭐 군대도 갔다 왔고 한데도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쏘았는데 제대로 안 맞는데, 이 여자는 쏘는데 백발백중으로 맞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또 어디도 차를 몰고 어디로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수리소를 부르려고 이렇게 부르고는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나 다 고쳤어. 벌써 고친 겁니다. 또 집에 전자제품 고장나면 또 뚝딱뚝딱 고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야, 무슨 여자가 이렇게 대단하냐, 예쁘기도 하고. 그러던 차에 자신이 어느 날 집을 비운 날 다시 집에 뭔가 볼일이 있어 들어갔을 때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모르는 남자와 자기 부인이 자신의 노트북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역시 자신이 모건 스탠리, 세계적인 금융회사 아닙니까? 그 자신의 아이디로 모건 스탠리에 접속해서 그 모건 스탠리는 정보를 빼내가고 있었어. 그래서 그 남자는 도망을 가버리고 이 여자가 우슈로 그 류강을 제압을 하고는 두들 펴는 겁니다. 그리고는 경찰에 가정폭력이다 하고는 자신은 또 자해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 류강이 다시 체포가 돼서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FBI하고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이 여자는 중국 인민해방군 대위였다라는 겁니다. 자, 2011년 역시 또 대만군 고위장성 포섭 사건인데, 대만군 현역 육군소장이 20살 연하의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6년간 비밀정보 제공 대가로 잠자리와 현금을 제공받다가 적발된 사건인데, 지금 감옥소에 있답니다. 대만군 소장이 투스타가 6년 전, 그러니까 대령 때부터 자신한테 접근한 여자에게 20살 어린 여자한테 넘어간 거예요. 완전히 그냥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한번 할 때마다 정보를 주고, 그 정보의 가치에 따라서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씩의 미화를 제공받고, 그렇게 해서 토탈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6년간에 걸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걸려서 지금 감옥소에 가 있고,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불륜 사건인데, 여기는 현직 일본 총리가 중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유부녀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 내연녀의 요구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경제 원조에 나섰다가 적발된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중국의 그 천안문 사태로 인해서 차관을 주려고 하다가 중단된 그 26억 달러 어치의 차관을 중국에 준 거예요. 중단을 시켜놨었는데, 그럴 정도로 엄청난 민계를 통해서 그 공작을 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아까 그 교수가 한 말이 거짓말 또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막 중국 그러면 막 환장하라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아니, 미국을 좋아하는 건 이해해요. 전 미국 좋아해요. 왜 미국 좋아하냐? 우리나라 독립시켜줬죠. 그리고 우리나라 건국시켜줬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켜줬죠. 자신들 3만 명 이상 죽으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잘 살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난 미국 좋아해요. 근데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침략했죠. 또 천년을 우리나라를 정말 악질적으로 수탈했죠. 그게 중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험자의 일침입니다. 중국 애찬론자들 일단 무조건 의심해라. 중국 몽 좋아요. 뭐 1대1로 좋아요. 예. 라고 하는 사람 일단 좀 의심해라. 라고 미국의 교수가 이야기한 것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쭉 이야기한 것을 제가 보고는 야, 그래, 우리도 한번 의심 한번 해볼까? 라고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그냥 한번 생각해보는, 생각만 해봅시다. 주변에 지금 뭐, 중국 몽 좋아요, 뭐,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미국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던데? 라고 생각만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